자,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가업상속 계산에 대한 취득가액 적용 특례 있죠. 네, 최근에 개정된 규정인데 아직까지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된 자산에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그 양도가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실제 필요경비 범위에 따른다. 다만 윗줄 취득가액은 1번과 2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까지만 보세요.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 1번과 2번을 합한 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라.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그 1번과 2번 들어가면 조금 복잡해요. 네. 여기까지는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저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자, 양가로 2번 갑니다. 진짜 중요한 거죠. 배우자 또는 직계 준비서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2월 과세 별표 3개. 자, 적용 요건을 꼭 보셔야 돼요. 적용 요건. 첫째, 이 증여 2월 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려면요. 첫 번째, 1번 밑줄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간의 거래됩니다. 밑줄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간의 거래. 좀비가 아니야. 거의 비슷하죠, 뭐. 다른 말로 그냥 왼수.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간,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둘째, 증여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5년 동그라미, 세법상 사후관리 몇 년, 5년. 이것도 최근에 시험 나올 때 이거 갖고 장난친 적도 있어요. 즉 증여 2월 과세 규정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만 적용합니다. 2번, 모든 과세 대상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밑줄 토지나 건물이라는 부동산 밑줄 또는 해원권을 양도했을 때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셋째,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포함 동그라미. 양도 당시 무슨 관계가?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적용합니다. 다만 혼인 사유가 동그라미 사망으로 인한 경우일 때는 이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외네요. 포함 제외 잘 보시고요. 다만 이러한 경우를 하더라도 적용하지 않는 제외 규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밑줄 여기까지 첫 번째 밑줄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해서 몇 년 이전에 2년 전에 증여받았어. 그리고 그거를 밑줄 협의매수나 수용으로 양도가 되는 경우 자발적, 강제적, 강제적 양도 이때는 적용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 적용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둘째, 이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서 밑줄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이 되면 그때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 내용. 이게 결론이야. 그래, 나 요건 충족했다. 어쩔래? 그러면 이제 과세 내용. 첫째, 그래, 증여 2월 과세 규정 적용 대상이 되면 취득 가액을 밑줄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속에 즉 증여한 당초 배우자나 직계준비속에 취득 당시 가액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취득일을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에 취득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실제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재산가액으로 하지 않고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면은 그때 증여받았을 때 낸 증여세가 있다면 밑줄 증여세가 있다면 걔는 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자는 밑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자는 이게 뭐냐? 적으세요. 양도차익이죠. 즉 양도차익 한도 내에서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그거를 밑줄 필요경비에 산입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박스는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면 못 나와요. 3번 취득 시기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언제다? 증여한 배우자나 직계 준비석의 당초 취득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과거에는 적용 요건이 많이 나왔고요. 자, 최근에 또 나온다면은 이번에는 과세 내용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릴 텐데요. 쭉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다가 포토 타임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찍으시면 돼요. 쓰지 마세요. 쓰면 설명 못 드려요. 자, 제가 갑이 취득을 했어요. 얼마에 취득했느냐? 2억 원에 취득했어요. 하네. 자, 제가 오늘 마지막이죠? 예, 그래서 오늘 조금 늦게 끝납니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얼마 주고 샀어요, 여러분? 2억. 그래서 갑이 병한테 매매했어요. 갑이 병한테 팔았어요. 얼마냐? 7억 원에 팔았어요. 7억 원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나면 일단 뭘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야, 무조건? 시가가 기본인가요, 여러분? 시가. 그래서 갑이 얼마 주고 사서 2억 원에 취득해서 얼마에 팔았다는 얘기, 여러분? 7억 원에 팔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양도 당시 양도가가 얼마에서? 7억 원에서 뭘 빼야 돼? 당초 취득가 2억을 빼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양도 차익이죠. 양도 차익. 얼마예요? 5억 원이죠. 이 양도 차익 5억 원을 양도하는 거 아니서 실현된 소득을 와서 때리겠다. 뭘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때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이게 일반적인 매매야. 근데 이번에 조건 바꿉니다. 이게 갑이 직접 병한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증여가 이루어졌어요, 증여. 그래서 갑이 을한테 증여를 하고 을이 보유하다가 병한테 양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중간에 명의가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당시 가액이 얼마냐 봤더니 6억 원이에요. 증여받았을 때 가액이 얼마다고요? 6억. 그럼 요 6억 원은 실가예요, 시가예요? 응? 예, 시가야. 발음 좀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주 진짜 뭐 하고 있습니다. 실가요, 시가. 참네. 왜 실가가 못 나와요? 증여니 무슨 거래니까 무상이죠. 그러니까 실질거래가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상속세나 증여세는 항상 여러분 무슨 과세 원칙이야? 시가 과세 원칙이야. 근데 우리 부동산은 특성이 뭐가 있죠, 여러분? 토지의 물리적 특성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부동성, 고정성 말고 개별성. 개별성이죠. 물리적으로 완전한 동일한 토지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시세가 형성이 어려워. 그래서 이때는 보충적 평가 방법이나 시가 의제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어쨌거나 일단 여러분 거기까지 들어가지 마시고, 예, 상속세나 증여세는 무슨 과세다? 시가 과세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6억 원에서 뭐가 부과됐을까? 뭐가 부과돼? 증여세가 부과됐겠죠. 정상적으로 과세가 되면. 그럼 누가 증여세 내는가? 갑이야, 을이야? 을이죠. 항상 여러분 무상양도할 때 누구한테 부과되는가? 무상취득자한테 내는가? 그러면서 이 가액에 대해서 또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취득세가 또 부과됐겠죠. 그죠? 3.5%로 을이 냈겠지. 다만 상속세는 시가과세지만 취득세는 시가과세가 아니라 신고한 가의 시가표준의 사실상 취득가격 셋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신고를 할 때는 취득세는 뭘로 신고하죠?
시가 표준액으로 신고해 주면 돼요. 그러면 자, 이거 볼게요. 토지가 있는데 얘가 뭐 시가 토지라고 그러지 말고 아파트 합시다. 아파트는 그래도 뭐가 형성되니까 시세가 형성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 아파트에 대해서 시가가 5억 원이야. 그리고 아파트에 대해서 공시가 될 테니까 무슨 가액이 나오죠? 무슨 가액이 공시되죠?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가 되겠죠? 그럼 이때 공시되는 가격은 절대 시가의 100%까지 거의 안 올라옵니다. 투기 지정지역 등 특정한 지역,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정되는 그런 지역이 아니면 보통 시가의 70 내지 80%에서 형성됩니다. 정부가 공시할 때. 그래서 얼마 공시했냐? 4억 원짜리를 공시했어요. 그러면 상속세를 과세할 때는 이 둘 중에 어떤 가액을 한다? 상속세는 둘 중에 어떤 가액을 과세를 한다고? 상속세는 뭐랬어? 상속세, 증여세는 시가과세. 그래서 상속세나 증여세는 시가가 형성됐다면 시가과세입니다. 그럼 나는 이제 뭘 내야 돼? 이제 상속 증여받아서 취득세 내죠? 취득세는 시가과세란 말 제가 안 했어요. 신고한 가액 시가 표현의 사실상 취득가이죠. 근데 사실상 취득가는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만이죠. 그렇잖아. 그러면 얘는 상속과 증여니까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할 수 없죠? 그럼 원칙 뭘로 가야 돼? 신고한 가액이죠. 이때 신고를 할 때 얼마나 맞춰주면 돼? 시가 표준액으로만 맞춰주면 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니까 지방세를 가실 때는 시가 표준액, 국세일 때는 기준시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취득세를 신고할 때는 얼마에 맞춰서 신고해? 4억 원에 맞춰서 신고를 하면 돼요. 그러면 시가 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인정받아 못 받아? 받아요. 근데 내가 취득세 신고할 때 5억짜리로 신고했어. 과세관청은 말려 안 말려? 안 말려줘. 얼마 이상으로만 신고해주면 되니까 4억 이상으로. 그러나 4억 밑으로 내려가는 건 과세관청이 용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가? 취득세나 증여세. 요거를 저거에 따라서 6억 5억으로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을이 증여받았죠? 우리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는가? 을이 증여받아서 양도했단 말이에요, 병한테. 예, 그러면 이 양도가의 추력이 나왔죠? 그러면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언제 여러분? 언제라서 증여받은 날이랬잖아. 그럼 이 날에 취득한 걸 뭐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에 이게 보유기간이 2년이고 얘가 1년이었다 봅시다.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보유기간은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증여받은 날에 취득한 걸로 봐라. 그래서 이날부터 을이 취득한 거죠. 외울 필요 없죠. 양도자가 을이에요, 갑이에요? 을이 지금 양도했다고. 그럼 을의 명의로 넘어온 시점이 이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날부터 취득한 걸 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보유기간은 몇 년? 1년. 그리고 이 당시 가액이 뭐가 돼버리는가?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이때 취득한 걸 보라면 그럼 이때 가액이 뭐가 되는가? 실제 양도세 하면 실제 취득가액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과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했을 때에 실제 양도가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뭘 알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실제 취득가로 대응시킵니다. 실제 취득가액은 얼마이지만 제로이지만 무상이니까. 그렇지만 이때 6억 원에 대해서 뭐가 부과됐으니까 증여세 부과되니까 증여세 과세가액인 얼마를 6억 원을 실제 취득가로 대응시킵니다. 그러면 이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책은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1억 원의 양도책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갑이 직접 병한테 양도하면은 얼마인데 양도책이? 5억 원인데 살짝 중간에 뭘 거쳐가니까 증여를 거쳐가니까 명의가 바뀌죠? 바뀌면서 양도자는 갑이 아니라 누가 봐야 되고 을이 되고 을이 양도했을 때 양도시험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이날로 하고 이때 가액을 뭘로 대응되니까 실질 취득가로 되니까 양도책이 얼마? 1억. 아, 그럼 여러분 여기서 느끼는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뭘 느껴야 돼?
장기 보유 자산일수록 직접 양도하기보다는 뭐를 거쳐서 증여를 거쳐가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물론 더 좋은 건 뭘로 받는 거야? 상속받는 게 더 좋은 거야. 항상 상속과 증여는 둘 다 무슨 거래요? 무상. 근데 여러분 상속을 받을래 증여 받으려 그러면 여러분 뭘로 받아야 돼? 상속을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왜냐면 상속은 똑같은 재산을 상속을 받았을 때와 증여를 받았을 때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 그 때문에 항상 여러분 상속 받을래 부모님이 상속 받을래 증여 받을래 그럼 뭘 선택해야 돼? 상속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제 그 집안은 어떻게 되는지 난 몰라. 세법적 입장에서 말하는 거 윤리적 도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세법적 입장에서만 상속을 받을래 증여 받을래 그럼 뭘로 하는가? 상속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중요해. 진짜 상속 증여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특히 민법상 상속은 여러분 잘 배워두셔야 돼요. 누구나 다 반드시 경험하고 반드시 겪어야 되는 일이고 또 여러분이 전문가라면 상속받는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문제를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죠. 그죠? 예. 그러면 이때 상속을 받자니 갑을 보내야 돼. 그죠? 보내면서 내가 받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안이 뭐야? 증여받는 거죠. 그래서 결론 갑이 직접 양도하기보다 뭘 거쳐가자? 증여 거쳐가자는 얘기야. 그러면은 증여를 거쳐가니까 양도책이 5억 원에서 얼마를 주더러? 1억이 주죠. 그리고 이때 이 갑과 을이 만약에 누구라면 배우자라면 얼마 공제받아요? 제가 꼭 기억하라고 했잖아. 얼마까지 증여세 과세 없더라서 6억 원까지는. 자, 제가 지금 상속과 증여를 받을 때 둘 중에 증여를 선택하셔야 아니 상속을 선택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상속은 왜냐면 30억까지를 과세를 안 해요. 그러면 10억짜리를 받는다.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 있고 없고 증여를 받으면 있고 4억에 대해서 증여세 부과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상속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상속에 대한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직계 존비속이다. 그래서 직계 존속으로부터 직계 비속이 받으면 얼마 공제받느냐? 5천만 원 공제받아요. 단 이때 미성년자가 받으면 얼마 공제받느냐? 2천만 원을 공제해줘요. 1,500에서 올라간 거예요. 직계 비속으로부터 받았다. 여기는 조금 거꾸로 됐죠? 보통 내려가는 얘기는 위로 올라온 거죠? 위로 올라온 거야? 재산은 내려가는 거잖아, 세대별로. 근데 얘는 지금 거꾸로 올라서 부모님이 자식한테 받았다고. 그러면 이때는 3천만 원만 공제해줘요. 기타 친인척으로 받았다. 얼마 공제받냐? 500만 원 공제받아요. 그러면 옆집 아줌마가 뒷집 아저씨한테 증여받았다. 얼마 공제받아? 6억? 6억도 이해는 가. 그러나 우리 법에서는 없어요. 공제 없어요. 여기까지만 공제받아. 예. 그러니까 우리 이웃 사촌한테 받았다? 공제 금액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증여를 하면 이만큼 증여세 부담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만약에 갑과 을이 누구라면? 배우자라면 얼마까지 공제받는다고? 6억. 그럼 지금 6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는 있어? 없어? 없죠. 자, 8억짜리를 받았다고 합시다. 8억짜리. 그럼 얼마까지는 공제하고 6억까지 공제하고 2억만 증여세 과세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갑이 병한테 직접 양도하기보다는 살짝 누굴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가는 거죠. 그럼 배우자한테 통하니까 증여세 6억까지는 없고 뭐만 내면 돼? 취득세 몇 프로만 내면 돼? 3.5%만 내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이거를 을이 보유하다가 누구한테 병한테 뭐 하는가? 양도하는 거죠. 그럼 양도책이 7억에서 요 가액을 취득가로 하니까 양도책이 얼마? 1억. 그러면 증여세 없이 증여재산 공제받으면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아주 좋은 방법이죠. 세무 전문가들은 다 이런 거 찾는가? 세법의 맹점을 찾는가?
이걸 많이 찾는 세무사는 돈을 버는 거고 이런 걸 못 찾고 그냥 기장대행한다든지 이런 것만 하는 세무사는 손가락 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무사가 뭐 줄줄이죠. 공인회계사, 변호사, 공인중개사만큼 수준이 올라왔어 지금 이제. 박친 거죠. 자,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 직접 양도를 안 하고 갑이 자기 배우자한테 증여한 다음에 그 증여받은 배우자가 제3자한테 양도하더란 얘기야. 그래서 양도소를 어떻게 했더란 얘기야? 줄이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이걸 두고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못 보겠다는 얘기야. 니들 뭘 줄이려고? 양도소지서를 일부러 증여한 거 아니냐 그 얘기야.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배우자나 직계준비소에 대한 뭐야? 증여 이월 과세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 갑과 을이 누구라면 잘 보세요. 누구 기간이라면 배우자나 직계준비소가냐? 여기마냐? 여기까지 와야지. 직계준비소가냐? 여기 기타 친인척의 대표가 누구 있죠 여러분? 예, 형제 자매님 계시죠. 예, 뭐 이모 고모 다 있는가? 예. 그럼 일단 가장 가까운 게 형제 자매님이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배우자나 누가이면 직계 존 비소 간의 증여고 첫째가. 그 다음에 증여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제3자한테 양도를 하면 이때는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 시기를 요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증여 이월 과세를 적용하면 취득 시기를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에 취득한 걸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유기간은 몇 년 되는 겁니까? 보유기간은 몇 년이야? 3년이죠. 누가 양도했지만 지금 양도자는 을이야? 을에 대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시기를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날에 취득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보유기간 이때부터 따니까 보유기간은 몇 년 되는 거고 3년.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취득가가 얼마나 하겠다는 얘기야? 2억 원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2억 원. 그러면 양도 차익이 다시 얼마 돼버리는 거야? 5억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증여한 효과가 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증여 이월 과세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장기 보유한 자산을 중간에 증여를 거쳐서 양도세를 줄이겠다. 그러면 세법은 그걸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결론 정리합시다. 첫째, 배우자나 직계준비석 간의 증여일 것. 첫 번째, 그 증여받은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이 증여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제3자한테 양도를 한다면 그때는 취득 시기를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에 취득한 걸로 보고 요때 가액 얼마를 2억 원을 실지 양도가에서 대응되는 뭘로 대응시켰다? 실지 취득가로 대응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양도체가 얼마 돼버리는가? 5억. 그러면 중간에 증여한 효과가 어떠한가? 사라지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게 바로 증여율 과세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증여세를 피하려고 장난치지 마라. 장난쳐봐야 인정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래서 이 규정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증여 효과가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또 가만히 쳐다봐야죠. 그래, 나는 이걸 직접 갑이 병한테 양도하는 업무나 양도 소득세가 크고 갑과 을 간에 배우자나 직계 준비소개 때 증여한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이거죠.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이 아니면 되는 거죠. 뭐일 때만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배우자나 직계준비석 간의 증여일 때만 적용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거 피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째, 요 둘 중에 직계준비석은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는 혈족 관계죠. 피로 맺어진 사이잖아. 이 피로 한번 맺어진 사이는 바꿔 못 바꿔? 못 바꿔 여러분. 아니 나 아버지 딴 사람을 할래. 나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 재산이 없어. 말단 공무원이야. 저희 아버님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아버님 바꿀 수가 없어. 내 새끼가 더럽게 공부 못해. 많이 느낄까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라고 집에 가면 족치는데 얘가 공부해 안 해? 안 해.
근데 그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니야. 낯설지가 않죠. 그래서 애는 패는 거야. 이 새끼야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냐. 누구 닮아서 그러냐. 누구 닮은가. 핏줄만 정확하다면. 그러니까 핏줄은 바꿔 못 바꿔. 못 바꿔. 그러면 건드릴 수 있는 대안이 뭐야. 요거는 바꿀 수가 있지. 그죠? 배우자는 바꿀 수가 있어 없어? 있잖아. 얘는 피로 맺었기 때문에 한번 얘는 맺어진 사이는 절대 못 바꿔. 그러면 얘를 피해갈 수 있죠. 그럼 피하는 방법은 뭐야 여러분? 양도하기 전에 잠시 이혼하는 거죠. 뭐 하는가? 잠시 이혼. 잠시 이혼하는 거죠. 야, 그래서 양도 시점에서 무슨 상태 끊어버리자는 얘기야? 배우자 관계를 소멸시켜버리자는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면 되는 거죠. 다시 재혼하면 되잖아.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다시 재혼하면 된단 말이야. 지금 우리 진짜 찢어지는가? 아니, 세부담을 줄이려고 찢어지는 거야. 그래서 뭐를 서슴지 않고 하더란 얘기야? 이혼을 서슴지 않고 하더란 얘기야. 실무에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실제 사업자들은. 사업자들은 한 방에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하면서 축적한 재산을 자꾸 처자식한테 돌린단 말이야, 재산을. 그래 놓고 뭐 해버리는가? 이혼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법률상 남남으로 만들어 놓고 나 이제 몰라, 배째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뭘 해놓고? 이혼을 해놓고 이혼할 때 얘는 무슨 관계 끊어버려서 배우자 관계 끊어버린 거죠. 그러면 징역 2월 가세 적용해 못해? 못하죠. 법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누구일 때만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배우자일 때 한다 했어요. 그러나 한참 있다가 다시 뭐 하더란 얘기야? 재혼하더란 얘기죠. 그럼 결국은 가족 등기부상에만 조금 지저분해졌지 세부담은 피했어 안 피했어? 피했죠. 주의사항 저거 팁 이건 적어야 돼요. 줄 때는요 여러분 절대 100% 주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다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다 주면 더 이상 온다는 보장이 없죠. 응? 이해가 가? 굳이 가려고 보니까 이제 없어 받을게. 그러면 굳이 나왔는데 또 들어가야 할 이유는 없잖아. 이 양 나온 김에 어디가? 새로운 거 찾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항상 여러분 줄 때는 절대 100%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부부지간에도만 그럽니까? 자식간에도 그럽니까? 인간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물론 저한테 나쁜 놈, 너는 도덕적 윤리적 나쁜 놈이라고 욕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실제 부부지간이나 자식간에도 절대 재산 100% 주면 안 됩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눈 감는 그날까지 내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만 요즘은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요즘 설치 많이 나오죠? 항원 이혼이니 뭐니 뭐 요즘 뭐 우리가 일반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특히 재산 많은 사람은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요. 저 인간이 가야 되는데 안 가네. 퇴직하고 나서 집에 있으면서 밥 3끼를 다 찾아 먹어. 밥 줘 여보 밥 줘.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는가? 삼식이. 인간아 나 개모임도 가야 되고 모두 가야 되는데 너 때문에 밥 못 나가잖아. 그래서 이제 구박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은퇴해서 혼자 집에 있으면서 몇 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숨을 쉬어? 그러면 또 구박 들어오죠. 그렇게 구박 뜨는데도 아침에 꼬박꼬박 눈을 뜨네? 그때 못 버티고 이제 황혼이 이제 보내는 거죠. 여보 산에 가. 갑자기 여러분 가지 않던 산에 가자. 그럼 조심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뱃놀이 가자. 그러면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사람이 바뀌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뭘 한다면? 이혼하는 거죠. 이혼을 해놔서 무슨 관계 끊어놓고? 배우자 관계 끊어놓고 징역의 과세 피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과세관청이 얘들이 이거를 피하려고 뭐를 서슴지 않네? 이혼을 서슴지 않네. 그래서 이제 규정을 만드는 거야. 밑줄 적용 요건이 3번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야. 양도 당시 혼인 관계가 뭐했어도 소멸했다. 즉 증여 당시는 뭐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지간이었다 하더라도 양도 당시에 이혼이나 기타 사망으로 해서 무슨 관계 소멸됐어도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그러면 결론이 이거죠.
뭐로 인해서? 증여할 때는 배우자 있는데 양도하기 전에 뭐 해서? 이혼해서 부부관계를 뭐 해서? 소멸시켰죠. 그래도 결론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혼해봐야 효과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죠. 이해하세요? 그럼 결론 이혼해도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적용한다 그랬어. 근데 문제는 소멸은 이혼도 있지만 뭐도 있어? 사망도 있죠. 그러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하게 돼버리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또 개정합니다. 부랴부랴. 어떻게 개정하는가? 단 사망으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소멸됐을 때 이때는 다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론 뭐 해도 소용없다. 이제 이혼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증여 이월 과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적용 요건과 과세 내용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자 결론 증여 이월 과세가 적용되면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언제다?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에 취득한 걸로 보고 보유기간은 이때부터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얼마로 대응시켜라? 실질 취득가로 대응시켜라. 따라서 양도차가 얼마 나온다? 5억 원. 즉 중간에 증여가 있었던 걸로 본다 없었던 걸로 본다? 없었던 걸로 본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 나쁜 뭐는 있다면 증여세가 있다면 양도차를 계산할 때 저거 필요 경계 빼줘라 그 얘기입니다.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 과세 내용의 동그라미 2번. 이해하시겠어요? 혹시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그 증여세는 뭐를 한도로 해서 요 양도 차익 한도로서 뭘 인정해 주겠다? 필요 경비로 빼주겠다니. 왜? 증여가 지금 없는 걸로 보니까. 근데 증여세는 때렸잖아. 그럼 이거 있는 걸로 봐라 없는 걸로 봐라? 없는 걸로 봐서 따라서 양도 차익 계산 때 증여세 빼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증여 이월 과세입니다. 자 여기까지 빨리 사진이나 빨리 정리하세요. 포토타임 아무나 안 줘. 저니까 드리죠 여러분한테. 이런 걸 적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림을 통해서 일반적 증여일 때와 증여 이월 과세를 적용했을 때 차이점이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나왔는데 뭐 그때 가갖고 진짜 나왔네. 아씨 내년에 꼭 외워야지. 내년에 이미 아저씨 짐 싸고 나갔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고민합시다. 아, 배우자일 때는 이혼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자 보는 거야. 그러면 배우자나 직계준비석 간에 증여해봐도 효과가 없으니까 그러면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이 아니지만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누구냐는 얘기야. 어디로 가는가 이제? 형제 자매님으로 가는 거죠. 아, 그래. 그러면 누구한테 하지 말고 배우자나 직계준비석한테 하지 말고 누구한테 하자는 얘기야? 특수관계자한테 하자. 그게죠. 이해하세요? 그래서 기타 친인척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형제 자매님, 매형이 처남한테. 최근에 시험에는 매형이 처남한테까지 나왔어요. 매형이 처남한테 그 말이 왜 나온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굴 통해서 이제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이 아닌 특수관계자를 통해서 가면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는 과세관청이 딱 보려니까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가더라는 얘기야?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가더라는 얘기야. 그게 바로 그래? 그러면 특수관계인한테 거래를 하면 막아버리겠다. 그게 바로 여러분 다음 페이지 374조 부당액 계산 부인 규정인 증여 후 양도입니다. 자, 이번에 조건 바꿉니다. 갑과 을이 어떤 지간이냐? 갑과 을이 어떤 지간이냐? 누구 지간? 특수관계인. 형제 자매 생각하세요. 그래서 갑시다. 거주자가 특수관계인, 밑줄 중요한 거야. 특수관계인. 자, 아까는 증여일 과세는 누구였어요, 여러분?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이 있어. 근데 지금은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이 아니라 누가? 특수관계인. 얘게 자산을 뭐 한다며? 증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역시 똑같이 증여받은 날 또 몇 년이네?
5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다시 직접 양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바뀐 건 뭐야 여러분? 똑같아. 다만 직계 준비에서 뭐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특수관계인이죠. 자 그럼 이거죠 여러분. 갑이 을한테 뭐하고? 증여한 거죠. 갑이 취득했다가 갑이 을한테 증여를 하고요. 그리고 이때 이 갑과 을은 누구가 아니고 특수관계인이죠. 그래서 을이 받아서 보유했다가 을이 병한테 뭐 했다 여러분? 양도했다. 지금 그 얘기죠? 저거하고 똑같은 거야. 다만 요것만 바뀌었을 뿐이야. 그러면 갑이 을한테 증여했을 때 을한테 뭐가 부과돼요? 증여세. 물론 모두 부과돼요. 지방세는 취득세. 자, 그래서 일단 을이 증여세 냈겠죠. 그리고 나서 을이 보유하다가 을이 뭐 했어요? 양도했죠. 병한테 양도했죠. 그럼 다시 을한테 뭐가 부과돼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죠. 그러면 결론은 을은 이 증여를 받아서 양도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세액은 뭐예요, 여러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부과한 거죠. 증여받았을 때 을이 뭐 냈어요? 증여세. 그리고 을이 병한테 양도했을 때 뭐가 부과됐어요? 양도세. 이걸 다 누가 부담한 거예요? 을이 부담했죠. 그런데 이때에 이 갑이 취득해서 특수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양도를 하면은 이때는 우리 세법은 이 갑, 을이 누구고 특수관계인이고 증여받은 날부터 몇 년이네? 5년이네. 여기는 모든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 달라요. 아까 여기는 뭐일 때만 적용한다 그랬어요? 부동산이나 회원권일 때만 적용한다 그랬죠. 그러나 여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다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갑이 을한테 뭐하고 특수관계인 을한테 뭐하고 증여하고 증여받은 날부터 몇 년이네? 5년 이내 제3자한테 매매하면 역시 세법은 누가 갑이 직접 누구한테 병한테 뭐 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직접 양도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세요? 그럼 결국은 취득 시기를 증여받은 날로 하지 말고 이날에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저 효과가 똑같아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지금 바뀐 건 이거야. 특수관계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배우자나 직계 준비서기 때 증여율 과세 때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피하려고 배우자나 직계 준비서기 아닌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빠져나가더라는 얘기야.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이때는 을이 양도한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갑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갑한테 뭘 때리는 거야, 여러분? 양도소득세 때려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여러분. 무조건 갑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갑이 직접 양도했다고 계산했을 때 뭐와? 양도소득세와 을이 지금 어쨌거나 실제 부담한 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크기를 비교해서 얘가 더 크면 직접 양도했다고 계산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증여받고 양도소득세 낸 것보다 얘가 뭐하면 더 크면 이때는 바로 부당행위에서 한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얘가 더 크대. 을이 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갑이 직접 병한테 양도했다고 가정했을 때 양도소득 얘가 더 크대. 그러면 그냥 과세관청은 이놈이 더 많이 내는 거니까 이때는 부당해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때는. 그러니까 결론은 둘 중에 어떤 놈을 잡겠다는 얘기야? 큰 놈. 결론 갑이 중간에 증여가 있었던 걸로 보고 없었던 걸로 보고 없었던 걸로 보고 직접 병한테 양도했다고 가정했을 때 뭐를 계산해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실제 갑이 을한테 증여함에 따라서 을이 낸 뭐와 증여세와 을이 병한테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합한 금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얘가 더 크면 그러면 을을 잡는 것보다 누굴 잡는 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야? 갑을 잡겠다는 얘기야. 갑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뭘 적용한다? 부당해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반드시 얘가 더 커야 돼.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얘가 직접 양도했다고 계산했을 때 양도소득세보다는 얘가 낸 세금이 더 많아. 그러면 과세관청은 누가 양도한 걸로 보는 거 아니냐? 을이 양도한 걸로 보는 거야. 근데 얘가 더 많아. 그러면 이때는 을이 양도한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양도한 걸로 보는가? 갑이 양도한 걸로 본다. 이게 바로 증여의 양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죠. 증여 양도. 다만 본문 단서.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중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게는 그러하지 아니다. 밑줄. 설사 얘가 많다 하더라도 실제 결론 소득은 을한테 넘어왔다. 명의만 빌린 게 아니라 실제 소득도 얘가 받았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을한테 무조건 과세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번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세 요거죠. 을이 낸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세 요게 1번. 2번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다고 병한테 양도했다고 가정했을 때 계산한 양도소득세 크기를 비교해서 이게 2번이죠. 응? 증여자가 직접 양도를 보고 계산한 양도소득세. 그래서 1번과 2번을 비교해서 1번이 더 크면 죄송합니다. 2번이 더 크면 옆에다 적으세요. 2번이 1번보다 더 크다. 그럼 부당예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안 하고? 하고. 즉 누가 양도한 걸로 봐라? 갑이 양도한 걸로 봐라. 그런데 만약에 1번이 더 크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누가 양도한 걸로 봐라? 을이 양도한 걸로 봐라. 개념은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결론 이거야. 증여 이월 과세를 피하려고 뭘 적용하면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를 할 때는 이때는 무조건 갑한테 때리는 것이 아니라 갑이 직접 증여 없이 양도했다 가정했던 양도소득세와 을이 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이 두 금액의 크기를 비교해서 양도자 갑이 직접 양도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이 더 크다면 그때는 부당예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서 누가 양도한 걸로 봐라? 갑. 아니다. 그래도 얘가 더 낸 세금이 많다. 을이 낸 세금이 더 많다. 그러면 이때는 부당예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냥 을이 양도한 걸로 봐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여기까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앞에 273쪽 갑니다. 양가로 3번. 양도소득의 밑줄 부당예산 부인 규정. 여기 별표 3개. 그래서 지금부터는 부당행위 계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 부당행위 계산 나왔었죠? 예. 부당행위 계산 부인. 집에서 주무시고 계신 사모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야. 부당. 일단은 여러분 좋은 놈 나쁜 놈. 이 말 들어가는 순간 좋은 놈 나쁜 놈. 그러면 여러분 부당예산 부인 규정은 첫째 자 보셔야 돼요. 부당예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려면 첫째, 반드시 얘는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아까 증여 양도할 때 누구를 했어요, 여러분? 특수관계인. 그래서 부당예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려면 누구 간에 거래된다, 여러분? 특수관계인이다. 그래서 이 거래로 인해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여기 잘 봐야 돼. 무슨 말 나와야 돼, 여러분? 부당하게 뭐가 됐을 때? 감소했을 때. 세부담이 커졌다, 적어졌다. 적어졌을 때 과세관청이 문제 삼는가? 특수관계인의 거래인데 조세부담이 증가됐대. 그럼 과세관청은 말려 안 말려? 안 말리는 거야. 더 내는 거 항상 과세관청 안 말려. 이 자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하면서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어떻게 되면? 감소가 되면 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뭐 하겠다? 부인하겠다,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네가 신고한 이 거래를 인정을 하고 안 하고 다시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법정 상식이 법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시 계산하겠다, 재계산하겠다. 이게 바로 뭐냐? 부당행위 예산 부인 규정입니다. 이때 이 양도소득세에서 이 부당예산 부인 규정은 두 가지가 있는가? 우리 거기 나오네. 첫째, 뭐 저가 양도, 고가 양수 이거 하나와 우리가 아까 보았던 2번 증여 후 양도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이 부당예산 부인 규정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실제 종합소득세는 아주 많아요. 상속세, 증여세도 많아요.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부당예산 부인 규정 요거 저가 양도, 고가. 그러면 이때 자 이번엔 저가 양도, 고가 양도 갑시다. 낮은 가액으로 팔았답니다. 높은 가액으로 샀답니다. 뭐보다? 얘들은 다 뭐를 비교했을 때야? 시가와 비교했을 때. 그래서 요 저가 양도, 고가 양수 여러분 교재에 이 373쪽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누구 간의 거래로서 특수관계의 거래에서 시가보다도 낮은 가액으로 뭐 하거나 저가 양도하거나 또는 시가보다도 많이 비싸게 샀대. 고가 양수했다. 그러면 이때는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와 대가의 차이. 거기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냐면은 373쪽. 자, 일단 같이 보죠, 여러분. 동그라미 1번.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밑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 이게 바로 고가 양수.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밑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 이게 저가 양도. 두 가지야. 고가 양수, 저가 양도. 그 다음에 2번.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해당 연도의 양도가 있던 필요경비 계산 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을 인정됐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묶으시고요. 요게 거래 형태입니다. 그래서 2번은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1번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3번.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을 인정되는 때란 위 1번과 2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하는데 다만 여기를 보셔야 돼요. 시가. 여기. 이게 18개의 별표에서 이게. 시가와 거래가에게 뭐가? 차액이 절대적 기준금액 밑줄 3억 원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안 나더라도 그 얘기야. 시가의 100분의 5 밑줄 몇 프로 이상? 5% 이상일 때만. 즉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절대적 기준금액으로 얼마 이상?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이거는 절대적 조건이야.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시가의 몇 프로 이상 차이가 나면 몇 프로 차이가 나면 5% 이상 차이가 나면 이거는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 조건이죠. 시가와 대가와의 차익이 절대적으로 얼마 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얼마 이상 차이가 나면 5% 이상 차이가 나면 즉 결국 둘 중에 여기까지 설명 들었는데 이걸 표시하면 좀 어려워요.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은 금액보다도 얘가 이상이 되면 이때는 부당예산 부인 규정을 적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저가 양수, 고가 양수일 때 부당예산 부인 규정 적용 요건. 이 요건을 충족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요건을 충족하면 결론은 이거예요. 그때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실지 거래가액으로 계산하지 말고
뭘로 계산하라? 시가로 계산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저가 양도 고가 양수일 때의 부당예산 부인규칙의 결론입니다. 그게 5번이죠. 5번.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때는 밑줄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거래. 우리가 양도세는 원래 뭘로 계산한다고 해서 여러분 실가. 근데 실가가 아니라 뭘로 계산하라? 시가로 계산합니다. 시가. 일단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요것도 우리 문제 풀면서 설명드릴 테니까 요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우리 374쪽으로 좀 넘어갈게요. 이제 부당예산 마무리 짓고요. 세율 있죠? 예, 세율. 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어디 보시냐면, 예, 376조 미등기 양도 있죠? 예, 그 다음에 370조 신고납부 있죠? 요거까지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지금 하기는 뭐하고, 일단 여기까지는 한 걸로 하고, 10분 쉬었다가 378조 국외자산 하나 하고, 예, 그 다음에 기타 국세 여기 마무리 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래서 10분 너무 길다. 5분만. 최소한 2시 전에 끝내야 되니까. 예, 그래서 5분만. 멀리 가지 마. 예.